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의 슈퍼듀오 매치에서 누적 수익률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84.72%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젠 KIC만 지금 마이너스 3.15, 나머지 종목들은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9.68%까지 골고루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모든 종목 목표가까지 보유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위 팀입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55.87%의 누적 수익.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이제 50%도 넘어갔습니다. 51.83%. 솔리드도 5%가 넘고요. 로보로보도 6%가 넘습니다. 하지만 뉴프라이드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인데요. 마이너스 14.29%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42%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금융지주는 수익률 35%대, 3%대에서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매도가 됐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더 올라갔습니다. 28.86%.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10.45%의 수익.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20%의 수익이 단숨에 나오면서 수익 실현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케미컬은 반대로 손절가 이탈되면서 오늘 매도 처리가 됐다라는 측면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3%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두 종목 수익 나고요. 세 종목 지금 손해입니다. 이화공영은 25.76%의 높은 수익률, 톱텍도 2%대의 수익률이지만 보광산업, 코데지 컴바인, 그리고 포스코 ICT는 4%에서 5%대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개일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나오고 있고요. 5위는 오현진 팀장의 로보스타입니다. 20% 수익률,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텔콘 23%대,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 그 위로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 1위는 한만식 대표 신라젠이 수익률이 더 올라가서 50%도 지금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신규 종목은 로보로보, 덴티움, DNC미디어, KG이니시스, 녹십자셀, LGU 플러스, J콘텐트리, 셀바스 AI, 화진, 선익시스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수익률 대결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수익률 대결을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오늘도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합니다.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총 2분씩 요일별로 함께 하고요. 이 두 분이 한 팀입니다. 팀플레이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는 형식입니다. 출연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과 매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목표가 도달하면 매도,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또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 매도 탄력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났으면 일단 종목 교체, 이런 식으로도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실대 투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또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요. 종목 상담은 슈퍼듀오 매치 함께 한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지수 2487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1포인트 정도의 상승, 강보합권 수준에서 소폭 상승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2492포인트고요. 고점이 저점이 2485포인트입니다. 불과 7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위아래로는 강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종목별 오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루다. 그리고 방향성이 잡지 못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562억 원 기관이 사고요. 개인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가 383억 원 많이 사고요. 연기금도 오늘도 사줍니다. 이번 주 내내 연기금은 매수를 소폭씩 가담을 하고 있고 오늘은 8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88포인트, 낙폭 좀 줄였습니다. 그래도 888.04포인트. 일단은 890선 아래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수 체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장중에 885포인트대까지 빠지긴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보다 오후가 조금 더 어려운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 기관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43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1원 20전입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2원 6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의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 수급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대형주가 특징 없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의 흐름이 약한 흐름이라서 지수 상승이 제한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렇게 지수의 탄력을 이끌어줘야 하는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강하게 탄력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 시장 흐름에서도 제약업종이 강하게 버티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였던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현재까지의 흐름은 주 초에 예상했던 그런 전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이후에 약한 흐름을 예상했고요. 고점을 뚫기는 어렵다는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비슷한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반 이후에 좀 조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테마를 살펴보면은 역시 바이오와 수소차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오늘도 대형주들이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까지 탄력적으로 강하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수소차 테마 역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종목은 접근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장의 오늘 오후 장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일단 관망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과 반등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이 결정되고 나서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이 됐을 때 한국 시장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이 단기에 나오기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결정되고 나서 큰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관심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과 제약인데요. 운송장비 업종 내에서는 역시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소차 테마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심 종목들을 잘 세팅을 해놓으셨다가 그중에서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히 받은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도 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성 면에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상당한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은 제약업종뿐만이 아니고 바이오에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이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질만 한데요. 제약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점에서 따라잡는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도 제약업종이나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지 않은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나 저점에서 조금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한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평택촌놈의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5종목인데 2종목은 지금 오늘 제외가 됐습니다. 시초가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금융지주는 수익률이 35.66, 3.88%로 현재 이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그렇다면 넥스트칩과 삼성 SDS, 조이시티 세 종목만이 담겨 있는 상황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그리고 김형철 스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철 스타고요. 톡스타에서 적토마 스타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첫 시간인데 향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시초가 매매도 좋아하시고 종가 매매 그리고 장중 매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종가 매매를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장 내일장 이 콘을 통해서 종가로 들어가서 다음날 좀 차익 실현 또는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서 좋은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보면은 닉네임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적토마스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적토마가 삼국지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명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좋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종목을 한번 잡았을 때 끝까지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계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그냥 탁 여쭤보니까 술술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김영철 스타 같은 경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리뷰할 종목이 없을 것 같고요. 이성배 스타의 종목들 리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넥스트칩부터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카메라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53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중 전장 사업의 부분이 매출액이 한 10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에는 180억 원까지 확대한다라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애프터마켓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에 자동차 부품사에 직접 납품하는 이제 물량도 늘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재는 중국 로컬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미국, 유럽 시장의 비포 마켓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뭐 서비스 4대 전략 사업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4대 전략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뭐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애널리틱스 솔루션, 이렇게 4대 전략 사업인데 2년 연속 실제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고요. IT 서비스의 4대 전략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2016년도에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 또 작년에는 1조 4천억 원으로 한 33% 증가를 했고, 이런 성장은 올해도 역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이 스마트 팩토리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를 처음에 포트에 담았을 때 제가 이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뭐 3조 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뭐 비수기적인 뭐 성장 전략적으로 뭐 실적 모멘텀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특화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수합병도 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보유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이시티입니다. 동사는 이제 한주 동안 뭐 그렇게 큰 이슈라던가 거래량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현재까지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과 뭐 11선, 21선까지 이제 수렴 이후에 발산하는 과정,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작 게임 출시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과 이런 기대감과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신규 종목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0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덴티움, DNC 미디어, KG 이니시스, 녹십자셀, LGU 플러스, J 콘텐트리, 셀바스 AI, 화진, 선익 시스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신 김형철 스타의 종목부터 먼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로보로보라는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약간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일 수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요. 상장한 이후에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보면은 어린이 교육용 이제 코딩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코스피 쪽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 그러니까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이 코딩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정책이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안 나오는 이유를 뭐 사실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코딩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코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초중 의무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좀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좀 좋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뭐 미술도 예체능도 학원에서 배우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뭐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코딩 교육이 없는 부분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뭐 학원 교육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교육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트렌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로보로브 같은 경우에는 코딩 교육, 로봇 사업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좀 한 2%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 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덴티움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그 국내에서 임플란트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그 인지도 면이나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덴티움이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수급적인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실적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좀 물음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상장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그 한 3만원대, 32,000원대 주가였는데 어느덧 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기간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두 기업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보면은 덴티움은 흔히 말해서 요즘에 그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있는 가성비와 좀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부분들이고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끌어냈고 최근에 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3% 정도 증가되면서 시장 예상치 부합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은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임플란트 그 정부 지원 쪽 이제 자기 부담금 자체가 7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그때까지 좀 2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실적이 어쨌든 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뭐 해외 쪽 이제 피어 그룹 대비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고가를 냈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8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기업은요, DNC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종목을 오전에 이제 좀 보내드렸었는데 오전에는 움직임이 없었다가 한 11시, 12시 이쪽 가면서 장중에 좀 슈팅이 나와서 사실 뭐 종목 소개는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편입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장중에 한 14% 정도 움직였는데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왜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났을까라고 보면 이 기업이 웹툰이랑 웹소설 쪽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철 보시면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웹툰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저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챙겨보는 웹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들이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고개 숙이고 막 게임할 때 어른들은 저거를 왜 하지 신문을 안 보고 할 때 그 게임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컴투스와 게임비를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계실 텐데 그와 같은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웹툰, 인기 웹툰 작가의 연봉이 뭐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출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지금 자체로는 웹소설이 한 90%고 웹툰은 한 10% 정도가 된다. 근데 이 웹툰 비중을 20%로 좀 늘린 올해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쪽으로 얼마나 잘 진출을 하느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 작년에 이제 웹소설 2개를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하면서 게임화하면서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고 올해 이제 한 5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가져 나와봤는데, 이미 좀 움직여가지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아니고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이제 뭐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좀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뭐 이 기업은 대부분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그런 기업일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트렌드 자체가 PC 쪽으로 어떤 제품이나 뭐 결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오프라인 매매보다, 그리고 매매가 아니라 이제 그 거래보다, 그리고 모바일 쪽 거래가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뭐 1위 PG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실적 자체도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KG 이니시스의 발목을 잡던 부분들이 KG 로시스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자회사 매각을 하면서 수익성 훼손에 대한 그 우려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덜어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시장 성장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녹십자 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녹십자 랩셀이 있고 녹십자 셀이 있어서 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기업은 녹십자 셀이고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한 종목을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고, 뭐 시장에서는 도로바이오, 결국에는 시장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뭐 바이오 종목이 움직인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종목은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많이 안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12년도 녹십자 그룹에 이제 좀 뭐 편입이 된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최대 포인트는 이민셀 LC 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 혈액 원료로 만드는 항암 세포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여타 바이오 제약보다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올해도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요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월 29일 날 74,500원 정도까지 한번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본다라면 그 당시까지는 한번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1,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로보로부터 녹십자 셀까지 나와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 이제 한 2종목 정도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예정인데,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베스타의 신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U+입니다. 동사는 뭐 알다시피 LG 그룹 계열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실제 뭐 이동통신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뭐 단말기 판매나 IPTV 서비스의 뭐 이런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뭐 잘 알려진 회사이죠. LG U+를 이제 관심 있게 놓고 보면은 좀 좋겠다라고 뽑은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편 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이 돼서 조금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리스크가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지난해부터 이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뭐 월 2만 원대의 보편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었는데, 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규제화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 실제 뭐 논란도 많아서 사실상 무산에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서 보편 요금제 도입이 리스크가 거의 뭐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좋게 하겠지만은 주주 입장 혹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금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2016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는 한 40%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지분율이 49%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고 급성장을 한번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6년도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올해 8월경에는 뭐 MSCI든 뭐 FTSE 편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PER, PBR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이 두 자릿수의 순이익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이동통신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앞으로 5G의 도입에 따른 수혜 역시 경쟁사들 대비 좀 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최근 이슈로는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드론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맞춤형 드론부터 해서 좀 전형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가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 역시 단기 바닥권 12,150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규 매수를 보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놓고 보면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J콘텐트리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사업회사가 아니라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고요. 이제 주력 자회사는 JTBC 콘텐트 허브와 메가박스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메가박스의 성장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JTBC 드라마 부분인 것 같아요. 드라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JTBC 드라마 블록이 많아질수록 이 자연스럽게 동사와 JTBC 콘텐트 허브 드라마 투자 이 제작 유통이 확대가 되고 J콘텐트리의 드라마 매출이 자연스럽게 좀 성장하는 구조인데 JTBC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6편 정도가 이제 방영이 됐고 올해는 한 13편 정도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2배로 늘어난 만큼 유통 수익 역시 그만큼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작년에는 이제 맨투맨이라는 드라마를 회당 35만 달러의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 넷플릭스의 판매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향후에 넷플릭스가 아시아 지역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할 시에는 이 양질의 한국 컨텐츠에 대한 구매 경쟁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재 방영 중인 미스티라는 드라마 역시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넷플릭스에 판매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스케치와 라이프라는 이 드라마라는 기대작까지 있고요. 특히 스케치는 넷플릭스의 동시 방영이 가능해지면서 이 판권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사가 올해부터 드라마 IP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사업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역시 동사의 배급작이었는데 순 제작비가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한 60만 명에서 75만 명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가 130만 명을 돌파해서 이 올해 배급 라인업 중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작은 아니었지만은 좀 영화 사업 부분에서도 좀 흑자로 순항하는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8,500원 이하에서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9,100원, 목표 손절가 7,5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개장과 동시에 정적 VI가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작부터
전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 또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인데요. 동사를 설명하게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뭐 필기 및 영상, 뭐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뭐 의료 관련 AI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사가 삼성전자와 뭐 전자사전 공급 계약을 했고요. 계약 규모가 35억 원으로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규모면은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팔로를 뚫었으니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최근 뭐 셀비 어드레스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우리가 뭐 이제 홈쇼핑이든 뭐 설치, 뭐 배송 관련해서 이제 콜센터에 통화를 하게 되면은 주소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일일이 뭐 이제 상담원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주간, 야간, 공휴일을 포함해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콜센터 운영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셀비 어드레스의 수요 및 매출에도 뭐 저는 이제 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뭐 최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합성 안내 서비스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우호적인 뉴스나 기사 역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고 올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한 28% 증가한 600억 원, 또 영업이익 또한 뭐 1500% 증가할 96억 원을 기록할 전망치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이 동사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도 지난해 3분기 체성분 분석기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올해부터 해외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이 부분 역시까지 뭐 동사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및 이 음성인식 기술 기반으로 한 의료 녹지 성장에 따른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5,400원 이하에서 손절가는 짧게 5,000원만 잡고 목표가 6,000원까지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진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을 종목을 준비한 거에는 이제 뭐 기본점, 앞으로 뭐 기대되는 모멘텀 이런 것보다 조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단기 바닥권을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은 이 올해 초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한 번 이후에 낙폭이 진행되고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상승, 또 한 번 지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같은 모습, 즉 슈팅이 나오기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일봉뿐만이 아니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인 4,900원과 한 뭐 5,000 초반 이 사이로 굉장히 오랜 기간 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명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의 이동평균선이 121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를 하게 되면서 61선뿐만이 아니고 이 121선까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만큼 주가의 이제 방해 요소인 저항 라인을 한 차례 내리게 되면서 단기간의 슈팅 혹은 뭐 두세 차례 연속 슈팅만으로도 최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바닥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수급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진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미 이제 충분한 슈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최근에도 이 바로 위 이동평균선이 이제 61선인데 초록색 선입니다. 계속해서 61선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오버슈팅을 계속해서 이제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화진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역시 지금 현재 부근이 뭐 지금 5,0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5,100원 이하에서 언제든 정크돼 볼 수가 있고요. 손절 역시도 그렇게 뭐 단기 바닥권이 이 4,9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5,600원까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화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놓고 봐도 좋지만은 실제 이런 종목과 이런 차트를 눈에 많이 익혀두시는 것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학습적인 효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화진이요. 그래서 나머지 한 종목 더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뭐 바이오 사업과 뭐 제대열 보관 사업, 또 세포 치료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 선도 업체이기도 하고요. 연구시설 역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임상센터 역시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뭐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정부 규제 완화 움직임을 이제 통해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에 따라서 뭐 동사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단기간 내 시세를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한데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실제 동사 같은 경우는 탯주 유래 급성 뇌졸중에 대한 정기 임상 이상을 지난해 완료를 했고요. 또 11월에는 해당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후기 임상 이상 시험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뭐 많은 질병 치료제 이용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다음으로 국내 사망 2위가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완화제만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사에서는 이제 이런 뇌졸중 치료제 상용화를 시점을 이제 2021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뇌졸중 환자들이 요즘 뭐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들 겪는데, 2021년도에는 뇌졸중 환자가 한 100만 명이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동사에서는 이 뇌졸중 치료제가 상용화될 시 1회 투여에 300만 원의 계산을 놓고 보게 되면 국내에서만 해도 대략 한 3조 원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뭐 현재 18개의 뭐 연구개발 과제들이 있고, 또 이런 과제들의 진행 속도 및 결과에 따라서 동사의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MSO라고 해서 병원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서 주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MSO 사업의 확대와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 개발 모멘텀, 게다가 이 정부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서 앞으로도 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39,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좀 짧게 한 5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31,50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이 나갔었는데 차바이오텍으로 정정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또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뒤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에 원하는 스타를 선택해서 무료로 톡방에 입장하면 되신다고 합니다. 이성배 스타는 상한가 형제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토마 스타가 김영철, 적토마 스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크라운으로 되어 있다고, 김영철 스타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께서 오늘 포트폴리오
새로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로보로보라는 기업을 좀 편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뭐 음봉 캔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종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괜찮은 가격대에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녹십자 셀 이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주가 없는 그런 가운데 한 종목 정도는 제약바이오로 좀 채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시장에서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종가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채워주셨으니까 5종목이고요. 혹시나 이성베스타는 변경하실 종목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좀 재정비가 됐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5종목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이고 있고요. 로보로보, 녹십자셀은 오늘 이제 신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 칩과 삼성 SDS 조이시티는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서 내일부터 해서 또 누적 수익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MC넥스 21,100원에 비중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21,000원이라고 제가 들은 게 맞네요. 21,100원이요? 네, 21,100원인데 예. 오늘장에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MC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이 한 70%가 그 이제 스마트폰 모듈 쪽에서 나오고 있고 약 한 20%가 자동차 쪽 전장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기관 분석 보고서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스마트폰이 이끌고 뭐 전장이 밀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스마트폰 쪽 판매량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MC넥스가 사실 그렇게 고가 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저가 라인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마진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이제 뭐 갤럭시 모멘텀을 좀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17,500원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구간대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도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뭐 트렌드와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스마트폰이 확실히 글로벌리하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 내지 매도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축소나 매도 쪽으로 좀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0616번님께서 코라홀딩스 5,120원의 비중 30%입니다. 매도 시기,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성베스타님 어떻습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죠. 예. 오늘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회장이 어느 정도 1심에서 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올해 역시도 이런 이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라오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2월에도 뭐 파키스탄에서 초도 물량이 뭐 어느 정도 다 판매가 완료가 됐고 3월 달에만 해도 이제 500대가 추가적으로 선적할 예정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화진을 설명해 드렸던 종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양상의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속적인 낙폭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죠. 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펀드멘탈 쪽으로도 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이제 종목들을 많이 논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일회성으로는 뭐 이렇게 오늘 이슈에 따른 급등이 한 차례 나왔지만은 목표가를 6,300원까지 이렇게 놓고 지속적으로 관심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6,30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4844번님께서는 파트론 1,560원에 비중이 35%인데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종목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에서 매도하라는 의견을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면은 전적으로 제가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파트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파트론이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아까 전에도 이제 MC넥스랑 비슷한 논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사실 핫했을 때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요때거든요. 이때 이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정말 잘 팔렸을 때, 그 명작이라고 하는 갤럭시 S3인가요? 그때 나올 때가 이제 모멘텀이었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8,000원에서 2만원대, 26,000원대까지 진짜 뭐 월봉으로 보면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점차 하락을 하면서 진폭이 작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연말쯤 해가지고 11월에서 한 연초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고,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시 신작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붙으면서 이때 몇 개월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승률을 사실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7,000원에서 12,000원이면 거의 한 50% 수익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뭐 11월, 12월, 뭐 올해 1월까지 한 3개월 움직이고 다시 음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시 제자리 수준 한 8,000원대 언더까지도 뭐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파트론도 매도 후에 다른 종목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벌써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체결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합니다. 2486.58포인트, 2490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시는 대로 장 초반에 2492포인트대까지 올라갔는데 지키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쭉 이어보면 우하향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중으로는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90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628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연기금도 133억 원 매수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외국인 개인이 나란히 360억 원, 54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빠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오늘 또 3% 하락이 나오면서 31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반등 나왔네요. 2,000원 상승하면서 15만 4,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네이버는 빠지고요. 포스코, LG화학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17%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 시장은 886.58포인트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0.4%의 하락.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정오까지는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885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장 후반에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886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투자 주체는 개인과 기관이 오늘 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여기서는 56억 원 팝니다. 하지만 투신이 71억 원 사주고요. 연기금도 7억 원 소폭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609억 원 순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510억 원 지금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거래소 쪽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9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이 3.79%, 12만 6천 원대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전일 급등 나와서 70만 원대 부근까지 갔던 메디톡스가 오늘은 또 하락폭이 꽤 있습니다. 3.79%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강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CJENM도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진은 상승폭을 오히려 늘리면서 52,2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제일 낙폭은 적습니다. 1.36% 빠지고요. 로엔도 1.69% 빠집니다. 하지만 포스코 캠텍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는데 양 종목 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종목별 흐름들이 일어났던 또 오늘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영철 스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은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들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움직이는 거는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 네이처셀이 하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예전과는 확실히 이쪽 섹터는 좀 다른 움직임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선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는 추격해서는 사실 먹을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받는데 저 섹터 올라가니까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느긋하게 좀 쉽지는 않지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그래도 좀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배 스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소에 매수 물량이 있었지만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걷어들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들의 이제 반대적인 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매수 물량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수의 하방을 뜻하는 이제 콜옵션 매도 포지션, 또 지수의 상방을 뜻하는 풋옵션 매수의 포지션으로 좀 전형적인 수급적으로도 이제 보합권으로 이제 오늘은 거의 뭐 십자선에 가까운 이제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이제 그동안 미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 가능성, 이런 이유 등으로 한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 전망과 좀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상승 중에 있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우리 기업들의 2018년도 순이익 증가 컨센서스에 힘입어서 저는 이제 그간의 조정을 만회하고 본격적으로 또 상승 추세에 재돌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이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4차 산업혁명주, 또 미래형 자동차주, 바이오주들을 또 관심 있게 두고 저는 이제 우리 시장 종합지수를 곧 정고점이었던 2600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코멘트를 또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2%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2484.9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대비 0.55%나 빠졌습니다. 885.5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3원 70전 올라가면서 1072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면서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이 충분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쪽 상암에서도 지금 눈, 때론 좀 비가 오는 좀 후줄근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증시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좀 오래 했는데요. FOMC 전날 시장의 지황을 쓰기 참 편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 관망세 이렇게 좀 정리되는데,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5개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LG화학이죠. 오늘 이것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SM 있고요. 또 파미셀 어저께 공시 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4억 원 정도 뭐 유럽계 좀 이슈가 있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예정이고요. 또한 현대차,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이렇게 5개 종목을 한 종목씩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화학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자, LG화학이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LG화학 현재 41만원대, 그러니까 오늘 0.8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한때 고가, 그러니까 41만 7,500원까지 LG화학이 오늘 좋은 이슈 속에서 잠깐 좀 바짝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어떤 해프닝인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전자공 시스템을 좀 가끔 이용하는데요. 자, LG화학이 오늘 그 해프닝 관련돼서 해명했습니다. 어떤 해명이냐면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3월 20일,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폭스바겐 관련돼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 계획 관련돼서는 선정된 반 있으나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된 반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요. 자, 폭스바겐 최근 들어서 아우디를 비롯해서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이죠. 2030년까지는 이제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의 회장, 쉽게 말씀드리면 폭스바겐 회장이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중국계 모 기업들과 좀 밥 한 끼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기자분들은 어쩌면 이번 LG화학 관련돼서 수주계획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버인 같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해프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차트는 분봉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9시 10분 관련돼서는 9시 10분에 LG화학의 주가가 41만 7천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죠? 폭스바겐 관련돼서 수주했다 이런 소리 급등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연일 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9시 때 41만 7천원대 사시면 어떨까요? 이 시각 현재 41만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기사에 따라서 해프닝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손실의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SM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SM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있었죠. SM이 키스를 이제 합병 인수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시각 현재는 LG화학을 넘어서 SM이 장 마감하고 보니 2.4% 그러니까 43만 900원에 이 종목이 마감됐습니다. 자, SM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했죠.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북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의 몇몇 인물들이 들어가기로 했죠. 무엇보다 조용필, 레드벨벳 등이 평양에 공연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SM이 주가는 하락했지만 레드벨벳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벨벳이 SM 소속사이고요. 또한 그 모 케이블 TV 보면 슈리네 민박에도 윤화가 나옵니다. 윤화가 누구죠? 소녀시대, 즉 SM 출신이고요. 또한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삼전 관현악당 그 중심에 있었던 현종필에 이어서 그 당시에 소시에 또한 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최근 들어서 오늘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SM 관련돼서 예상보다 홍보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SM의 며칠 전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이렇게 문화 공연하게 된다면 SM이 보이지 않는 이익을 통해서 주가의 어떤 브랜드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주가는 약세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SM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파미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파미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약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미셀이 16,400원, 그러니까 오늘 뭐 29.13%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 고가가 종가를 끝났습니다. 고가는 16,400원, 그리고 종가가 끝나보니까 16,400원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파미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파미셀이 오늘 왜 이렇게 상한가 인접에 갔을까요?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기타 판매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의학 중간치 이 내용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약 3억 8천만 원, 그러니까 4억 정도의 수주를 계약했다. 이것이 어제 나왔습니다. 눈에 띈 것들은 유럽이죠. 따라서 쉽게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어저께 파미셀 관련돼서 약 4억 정도 유럽의 기업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 이런 효과가 통해서 오늘 주가 상승했다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파미셀이 감사보고서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마이너스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2017년도 데이터, 2018년 데이터인데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 2018년도도 마이너스,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파미셀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는 급등하고 있지만 감사보고서의 결과는 예상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제가 어저께 공시가 났다고 그랬죠. 파미셀이 약 4억 원 정도의 유럽의 기업과 수주를 맺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주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저께 파미셀의 시가총액이 7,400억이고요. 오늘 시장이 끝나고 보니까 시가총액이 약 9조 5천억입니다. 즉 하루 사이에 2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어저께 약 4억 원 정도 수주했다라고 해서 증가했나? 이런 의문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미셀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겠지만 감사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 재무적으로는 좀 불량하다. 이런 부분들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쿨링하는 타운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미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죠. 자,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현대차의 그룹의 주가, 즉 현대차 기아차가 3일 전에는 1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자, 어제 이어서 오늘 현대차가 1.3% 그러니까 15만 4,500원으로 3일 전에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보니까 그거 같습니다. 몇몇 차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 수소 연료 전기차랍니다. 넥소라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그것을 좀 판매했는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완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완판이라는 표현은 어마무시하게 차가 많이 팔렸다는 표현인데 어저께 데이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733대를 팔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넥소에 대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뭐 수소 연료차기 때문에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 판매가가 뭐 모더는 6,800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은 7,200만 원인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대충 3천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6천만 원대를 3천만 원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넥소가 좋은 차라면 정부가 지원해 줄까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타고 다니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넥소 관련돼서 이것 관련돼서 현대차가 상승했다지만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보면 완판이 아니라 733대가 팔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대차의 성장 동력에 큰 틀에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당장은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입니다. 어저께 좀 이슈가 있었죠. 이 시각 현재 삼양식품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그러니까 78,900원 5.4%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과거에도 우리가 그 우지식품, 라면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던 회사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시를 보면 약 800억대의 횡령 의혹 관련된 검찰 조사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양식품의 주가 하락은 결국 오너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관련돼서 이것이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1억, 2억도 아니라 800억대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력이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과 삼양산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구분해달라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핫5 5개 종목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F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주가가 예상보다 좀 주가 하락폭이 적어졌지만 내일 FMC 때 기준금리 올릴지 동결될지 그에 따라서 오늘까지의 모습과 내일 모습은 여전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 10년 실질금리가 201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고점 대비는 조금 하락한 수준이고요. 실질금리가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저번 달과 같은 어떤 변동성 확대는 좀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그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올해 그 3회 정도를 예상했는 부분이 4회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는 얘기도 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눈은 어떤 유동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지표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시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명목금리적인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상승 흐름과 좀 괴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된 FOMC 결과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 부분 좀 조심스럽게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엔 이제 위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주 전부터 벌써 경기 민감주 부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IT 업종, 그중에 좀 IT 업종을 또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IT주 설명해 주시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내일장에서 그렇다면 관련 이야기 해 주실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증시 자체가 오늘 자체는 그렇게 크게 급등락을 하지는 않았던 좀 관망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민감주인 금융 섹터, 또, 전기전자 섹터, 이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그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쪽으로, 대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요 매출은 이제 D램 검사 장비에서 이제 발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랜드 버닌 테스터 개발을 이제 완료한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 양산 승인을 이제 통과할 것으로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청주 그 공장에 보면 2018년 올해 굉장히 그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그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이 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제 D램 고속 버닝 테스터라고 이 신규 장비 수주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 실적을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도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속도가 오히려 이럴 때 많이 나온다는 부분. 그래서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그런 좀 시기가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니테스트 현재 차트로 보면은 신고가 부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연속성 상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전망하고 있고요. 가격 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5,500원 정도 부근, 그 부분에서 이제 위아래로 한 3호가에서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유닛 테스트를 한번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